정부가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해 조기 폐쇄를 확정 및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충남도에서는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지원책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지난 4일 충남복지재단에 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충남복지재단은 지역의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과 연구에 현장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주시를 비롯한 6개 유치경쟁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충남도가 국립국악원 충남분원 유치를 기원하고자 국악인 화합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분화모 역간척 추진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를 통해 태안군을 서해안 해양생태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해 2020년 12월 조기 폐쇄를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양 지사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는 충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내년 12월 보령 화력 1, 2호기 폐쇄 확정을 220만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산학연과 함께 일자리 전환 교육을 실시해 노동자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력해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재정지원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전소 폐쇄 후 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과 주민주도형 발전 대안 모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주도하고 국회 및 도의회 정책 토론회와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남복지재단은 지역의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해 오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충남복지재단에 후원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지난 4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충남복지재단에 후원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충남복지재단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보장 불균형 대응 등 충남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연구와 현장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될 컨트롤타워로 설립 추진 9년 만에 결실을 맺고 오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창립이사회를 개최해 초대이사장으로 변평섭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선출했고 고일환 충남도 저출산 보건복지실장이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공개 채용된 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내포신도시 전문건설 공제조합 건물 내에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충남복지재단에 처음으로 종잣돈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뜻있게 생각하고 복지수도 충남을 함께 일구도록 많은 기관 및 기업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노인복지 종사자와 지역 어르신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충남에서는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는 지난 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6회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 종사자와 지역 어르신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마련됐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장, 충남지회장 동준 스님, 노인종합복지관장 및 종사자, 지역 어르신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공연 발표, 레크레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장 유통순임과 이성희 계룡시 노인복지관 팀장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도내 8개 복지관이 참여해 댄스 스포츠와 사물놀이, 합창,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 어르신 재능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인생 100세 시대의 여가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등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가 국립국악원 충남 분원 유치를 기원하고 국악의 전통을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국악인 화합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5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한국국악협회 충남지회와 함께 제4회 전국 국악인 화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정섭 공주시장, 강주영 충남국악협회장, 전국 17개 시도 국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국악공연,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현안인 국립국악원 충남분원 유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전국 국악인들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도는 박동진, 이동백, 신정순 선생 등 한소리 태동의 원조 지역이자 중부권 소리꾼들의 집합지로 중고재, 한성중 춤, 내포제 시조 등 특색 있는 무형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주시를 비롯한 6개 유치 경쟁 지역에 대해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국악인 화합 행사를 통해 국악인 간 화합을 다지고 우리 국악의 발전을 함께 기원하자며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자산인 국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천입니다. 충남의 농산물 가공과 유통의 선진화를 이끄는 여성 농업인들이 형편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이웃사랑 김장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충청남도 내 여성 농업인이 지난 5일 도청 남문에 모여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 연합회가 주관하고 충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유병국 도의회 의장, 조소행 농협 충남지역 본부장, 한연홍 충남도 연합회 회원 등 100명이 참여해 김치 1000포기를 담갔습니다. 이날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은 200박스로 나눠 포장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준비한 여성농업인 도연합회 회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양 지사는 여성농업인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은 농산물 가공과 유통의 선진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이끌고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 참여는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입주민의 화합과 에너지 절약,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천안 백석호반 리젠시빌과 아산에 위치한 주은 환타지아와 서산 예천 푸르지오, 논산 취암주공 2단지 등을 선정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주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식은 입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조성, 에너지 절약 실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개의 단지를 선정하고 입주민들의 자긍심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응모한 8개 단지 가운데 일반관리와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감 등 4개 분야 평가를 통해 최종 4개의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천안 백석호반 지젠11은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통해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단지 내 텃밭을 이용한 주말 농장을 운영,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도는 이날 으뜸 아파트로 선정된 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및 시설 개선 시상금으로 분양 부문 3천만 원, 임대 부문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매년 그린홈 으뜸 아파트 공모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송민지입니다. 충청남도가 정부 세계 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농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 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어민 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 환경 실천 사업은 폐지하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헥타르 200만 원에서 1헥타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서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됩니다. 한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1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규모를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가로림만 해상 교량과 부나무 역간척 추진을 통해 태안군을 서해안 해양생태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5일 민선 7기 2년차 태안군 시군 방문을 통해 계획을 밝히고 가세로 군수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협약은 현재 가로림만으로 단절된 국도 38호선 구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해양 생태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부나무 해수 유통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광범위한 생태 관광 수요 등을 접목해 해양 생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하고 2.5km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나무 역간척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생태계 복원 및 마리나항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정책협약은 태안군이 가진 중국 및 수도권의 인접성과 인근 여가자원 연계성 등을 통해 국제적 해양 생태관광 명소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양 지사는 협약에 앞서 태안 기업도시와 보훈노인회관 성인권 상담센터 등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태안 군민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 지사는 군민들과 함께 도정 비전 및 방향을 공유하고 사전에 준비된 5개 분과 10개 주제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바우처 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인데요. 기존의 30%였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 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과 엔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93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대책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상 조사 규모를 확대하는데요. 더불어 지역 단위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지자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현장 중심 발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회원 3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애인 생존권 쟁취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협회는 정부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현재 258만 장애인들이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에 입각한 법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보장에 목소리를 높이며 장애인 당사자 정치 참여 보장과 장애인 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요구,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시립 손소리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19 자원봉사 행복나눔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소리 농아인봉사단은 대전 지역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80여 개 단체 중 유일한 장애인 봉사단체로 청각과 언어장애인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능기부라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봉사활동으로 2019 자원봉사 행복나눔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난 18일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 청소년 대상 교육 기반 마련 등 장애 분야와 청소년 분야가 협업해 장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장애 청소년의 활동기회 제공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자립 기반 지원,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등 기타 양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와 사회공헌 공익사업에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팬 파라배드민턴 인터내셔널 2019 패럴림픽 게임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한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18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재팬 파라배드민턴 인터내셔널 2019 패럴림픽 게임 테스트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금메달은 남자 단식 김정준 선수가, 은메달은 남자 복식 김정준 선수와 이동섭 선수, 남자 단식 최정만 선수가, 그 외에도 남자 단식 이동섭 선수와 남자 복식 최정만, 김경훈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예탁결제원 KSD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60명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전달했습니다. 개발원은 전달식에 참석한 13명의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맞춤형 휠체어를 타고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과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방문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원은 지난 7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1, 2차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장애아동 60명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개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특성 및 욕구에 따라 호흡기와 위로관 거치대, 발베트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임자 후보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훈 교수와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영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주경수 교수 등 3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18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 및 공모 방안을 결정했는데요. 이후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공개 모집에 지원한 8명에 대해 서류 심사를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지원자 중 인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장애 등 소수자 분야 인권 활동, 의료 분야 인권 증진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추천된 후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지명하여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20번째 절기,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설입니다. 철새들의 휴식지로 알려진 금강호 일원에서는 오늘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서천철새 여행을 개최하는데요. 올해 행사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과 마음 모두 움츠려 있으실 텐데요. 건조한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호흡기 질환 등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족과 우리 지역의 축제들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